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김유정의 현대소설 금따는 콩밭입니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황홀한 꿈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옛날에 김유정 문학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날씨 좋은 날 찾아갔죠.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잡입니다. 공부도 가난도 한 칼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일확천금을 꿈꾸다 망한 농민 김유정 금 따는 콩밭 해설. 콩밭에서 금을 딸 수 없잖아요. 성실한 농사꾼 영식이 금의 유혹에 빠져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의 열악한 현실과 일확천금을 바라는 인간의 허황한 욕망을 비판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가 자신들의 필요로 부추긴 금광투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유정 만무방 일제강점기 농민의 삶입니다. 현진건 서투른도 원래 수능 특강에도 실렸죠. 일제강점기 왜 할머니는 서투른 도적이 되어야 됐을까요?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 사회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가난하지만 건실한 농사꾼이었던 영식은 금광에 이골이 난 수제의 꾀임에 넘어가 작물이 잘 자라고 있던 콩밭을 파헤치게 됩니다. 애초부터 콩밭에 금이 묻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허황하고 웃음을 또 자아냅니다. 하지만 인물들은 이런 허황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품 속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밭에서 나온 황토를 금이라 속이는 수재의 말을 믿고 기뻐하는 영식과 영식 아내의 순박한 모습에서 독자들은 웃음과 함께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유정 소설의 특징은 해학이죠. 최만식 소설 특징은 풍자다, 그죠? 그리고 이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은 당대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론적 관점이죠. 작품은 사회를 반영한다니까요. 작품 줄거리입니다. 영식은 성실한 소장농이고 그의 친구 수재는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콩밭을 파보면 금줄이 묻혀 있을 거라는 수재의 꼬임에 넘어간 영식은 잘만 되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아내의 부추김에 힘을 얻어 콩밭을 뒤엎고 무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름은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있는 계층이죠. 우리 김유정의 동백꽃의 점수위가 바로 마름의 딸이죠. 마름과 동네 노인들은 영식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낸다. 조급해진 영식은 살을 구워다가 떡을 해서 정성스레 산재까지 지내지만 그 후에도 금줄은 잡히지 않습니다. 절망한 영식은 태도가 돌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보며 위기감을 느낀 수재는 거짓말로 금줄이 발견됐다고 소리칩니다. 영식 내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재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도망가리라 결심합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식은 성실하고 우직한 농부였으나 수재의 꼬임에 빠져 콩밭을 망칩니다. 순박한 농부가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영식의 처는 성실한 여인이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남편을 부추겨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또 남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수재는 일확천금을 노려 금줄을 찾아 헤매는 허황된 인물입니다. 남을 충동질하고 자신의 행동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갈등 상황은 영식과 수재의 갈등이 드러나죠. 또 영식과 아내의 갈등도 드러납니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입니다. 우리 문학작품을 이해할 때는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 어,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 그 반영, 그 현실과의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 또 작품 자체만 보는 절대주의적 관점이 있죠. 1930년대는 일제 침략이 더욱 가중되던 때였습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용으로 금강채굴은 일제 장려 속에서 급격히 성행했는데, 농사를 천직으로 알던 농민들마저 농사만 짓다가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금강채굴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절망만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반어적 상황의 비애와 대학입니다. 콩밭에서 금을 캐기 위해 콩농사를 망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헛된 일을 만든 당사자 수재는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영식 부부는 감격의 기쁨에 젖어 있는 것. 반어적 상황과 이것도 비애와 해악이 드러난다, 그죠? 금 따는 콩밭의 상징성입니다. 콩은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금은 물질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금을 캐는 행위는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구로 부를 추구하는 수단인 동시에 파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은 영식을 찾아온 수재가 금을 찾기 위해 콩밭을 파헤치자고 제안합니다. 전개는 영식과 수재는 콩밭을 파지만 금줄을 찾지 못하고 동네 노인의 비난을 받습니다. 위기는 영식은 급한 마음에 살을 구워다가 제사를 올리지만 금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 영식과 수재는 싸움을 하게 되고 영식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말은 불안을 느낀 수재는 금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외치고는 도망갈 결심을 합니다. 감상하기에는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똑같은 내용들이 블로그에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 보고 꼭 하고요. 물론 이 블로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칼든 단편소설, 농촌소설. 성격은 해학적입니다. 재밌다,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또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풍자적입니다. 당시 현실을 비꼬고 있잖아요. 주제는 일제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농사를 팽개치고 흠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식민지 농민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특징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 오타가 들어있다, 그죠?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1930년대 시대적 상황과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농민들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허황된 욕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박서술자가 3인칭 관찰자잖아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주로 묘사하지만 그들의 속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영식 부부의 어리석은 모습을 희극적으로 그려 해학성을 부여합니다. 방언, 비속어 등 민중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농민들의 갈등과 애환을 실감나게 전달합니다. 사건 발생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입체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역순행식 구성이죠.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삶과 당대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고 발랄하게 느껴집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